민주당 소식도 짚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 당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특히 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3명, 박원순 시장,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시가 동경이라든지 함부르크와 같은 쟁쟁한 도시를 물리치고 싱가포르의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수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원 앞에 선서합니다. 박영선의 이름 석자 앞에 선서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우상호는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할 적임자입니다.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권 내의 서울시장 후보들 목소리 듣고 왔는데, 야,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노 기자. 먼저 뭐 후보 적합도 조사가 뭐 나온 게 있다는데 현재 좀 스코어는 어때요? 네, 지금 일단 보시면요. 저게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3월 7일 조사입니다. 네. 보시면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5%, 박영선 의원이 10.9, 우상호 의원이 5.3%인데 정봉주, 민병두, 전현희 의원을 좀 합쳐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 조사가 나온 이후에 민병두, 전현희 두 의원은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랬죠. 정봉주 의원은 복당 불허 결정이 좀 뒤늦게 났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표기를 했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박원순 현 시장이 박영선 의원보다 3배 정도는 앞서 있는데 일단은 저게 후보 적합도 지금 당장의 3월 초에 조사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까지는 기간이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기자가 잘 지적해줬습니다. 저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조사일 뿐입니다. 선거라는 것은요, 뭐 선거 앞두고 며칠 앞에도 막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울시장 저 민주당 경선 전에 오늘은 참 저 채널A 정치부 김철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예. 네. 그 서울시장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선거 이 경선 전에 뭐 변수가 하나 생겼다는데 그건 뭐예요? 무슨 변수입니까? 예. 네, 방금 보셨듯이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현역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전 카드로 결선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결선 투표. 네, 결선 투표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우선 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에서 1차 투표 때 이 50% 그러니까 득표율 과반을 기록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 2위 후보만 따로 모아서 2차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2위와 3위를 기록한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1위 후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 그래서, 거군요. 예. 네,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지금 기대만큼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2위까지만 들어가서 단일화를 하면 1위인 박원순 후보를 2차 투표에서 제칠 수 있다. 이런 네. 판단 때문에 결선 투표를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군요. 결선 투표라는 게. 그러니까 과반 득표다가 나오지 않으면 1, 2등을 차지한 후보가 2차 투표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등에서 한 사람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은 박원순 시장한테 결선 투표 합시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장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뭐 어떤 상황이에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요. 내심 불쾌한 기색을 비추는 것 같고요. 네. 서울이라는 특정한 지역구만 결선 투표가 적용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결선 투표를 적용하려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선 과정도 공정하게 모두 결선 투표를 지역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반응인데 네. 사실 서울에서만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경기도를 보면 이 전해철 의원이나 양기대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도 결선 투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결선 투표 바람이 민주당의 전 광역단체장 지역구로 번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1대1대1 3자 구도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지만요. 네. 결선 투표로 가서 1대1대1 구도가 되면 쉽게 말해 2등과 3등이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친문 후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1대1 구도가 됐을 때 당의 주류인 친문재인 당심들이 몰표를 몰아주게 되면 예. 그때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요.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날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이 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결선 투표제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박 시장이 말씀을 하시냐면
씨름에서 가장 묘미가 있는 승부는 뒤집기 한판이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를 통해서 정치와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 그 서울시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도 그 당의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네, 박영선 의원 목소리 들었는데 최근에 부쩍 보면 이 박영선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친한 모습이 연출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노 기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예. 주말에 뭔가 이제 지방분권 개항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렇게 박영선, 우상호, 박원순 시장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자리를 저렇게 안내해주기도 하고 이제 팔을 붙잡으면서 이쪽에 앉아라 뭐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뭐 두 사람은 사실 뭐 이제 같은 당에서 의원을 지내면서 워낙 좀 친분도 있고 돈독한 사이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결선 투표제를 놓고 뭔가 합심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서 네. 조금 더 저렇게 공개 석상에서 만났을 때 친밀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등 후보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뭐랄까요? 뭐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김 기자 이게 결선 투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박원순 당시 후보가 결선 투표제를 주장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오늘 결선 투표를 그러니까요. 제안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대선에도 도전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경선에서 지지율이 지금처럼 지금의 박영선, 우상호 의원처럼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선거의 묘미는 이 막판 뒤집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결선 투표를 문 대통령에게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해서 결선 투표제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제 얘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뭔가 이런 뭐랄까 노 기자 연합 전선이 구축되는 모양새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네, 거기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전 광명시장이 뭐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뭐 사실은 첫 번째 공조를 했던 게 그 양기대전 시장 같은 경우에 미투 검증하자라고 했더니 전해철 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면서 좀 제안해서 미투 검증을 다 같이 받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2차 공조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전 시장은 결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투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결선 투표에는 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당에서 어떻게든 이제 공정하게 판단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 또 후보들 적합도를 보면 가장 최근에 조사가 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53.1,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친문 의원이죠. 전해철 의원 15.8, 양기대전 광명시장 3.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장평론가님 뭐 대중적인 사실 인지도 측면이나 이런 거 봐서는 좀 굉장히 앞서 나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최근에 뭐 인터넷 포털에 뭐 본인의 예전 일기 같은 것도 공개하면서 뭔가 민심 잡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79년부터 88년까지 본인이 쓰는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라는 일기를 연재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 뒤 중학교를 가지 않고 공장에 취직해서 소년공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또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까지를 담은 일기입니다. 예.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역시 이재명 시장의 강점은 당심 당원 투표보다는 일반 국민 여론에 있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사실 민주당의 주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친문 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나타내면서 이 친문 당신들의 마음에선 조금 멀어진 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과 함께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당원에게 어필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또 소년공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것인 만큼 예. 본인을 이제 대표적인 서민 후보로 부상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철은 기자가 민주당 쪽 출입 기자니까 열심히 좀 취재를 하던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단 뭐 이재명, 박원순 시장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런 언론적인 입장인데 지금 당은 그러면 결선 투표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때요? 우선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 여부는 당 공관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라서 후보들에게는 이 권한이 없고요. 어허. 우선 이
결선 투표제를 제안받은 1위 후보들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들이 제안하는데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고요. 예.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송내. 예. 네, 서울시장의 이제 박원순 시장 쪽은 결선 투표가 도입돼서 우상호, 박영선 의원이 단일화가 돼도 그 지지율이 곧바로 이렇게 결합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화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 측으로 빠져나오는 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결선 투표를 도입해도 우리는 자신 있다. 뭐 어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화가 돼도 아까 보셨듯이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박원순, 이재명 현재 후보는 결선 투표제에도 우리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소식도 짚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여권에서는 이 당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특히 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3명, 박원순 시장,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시가 동경이라든지 이 함부르크와 같은 쟁쟁한 도시를 물리치고 싱가포르의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수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원 앞에 선서합니다. 박영선의 이름 석자 앞에 선서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우상호는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할 적임자입니다.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권 내의 서울시장 후보들 목소리 듣고 왔는데, 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노 기자. 먼저 후보 적합도 조사가 나온 게 있다는데 현재 좀 스코어는 어때요? 네, 지금 일단 보시면요. 저게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3월 7일 조사입니다. 네. 보시면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5%, 박영선 의원이 10.9, 우상호 의원이 5.3%인데 정봉주, 민병두, 전현희 의원을 좀 합쳐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 조사가 나온 이후에 민병두, 전현희 두 의원은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랬죠. 정봉주 의원은 복당 불허 결정이 좀 뒤늦게 났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표기를 했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박원순 현 시장이 박영선 의원보다 3배 정도는 앞서 있는데 일단은 저게 후보 적합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네, 박영선 의원 목소리 들었는데 최근에 부쩍 보면 이 박영선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친한 모습이 연출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노 기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뭔가 이제 지방분권 개항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렇게 박영선, 우상호, 박원순 시장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리를 저렇게 안내해주기도 하고 이제 팔을 붙잡으면서 이쪽에 앉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사실 이제 같은 당에서 의원을 지내면서 워낙 좀 친분도 있고 돈독한 사이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결선 투표제를 놓고 뭔가 합심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서 네. 조금 더 저렇게 공개 석상에서 만났을 때 친밀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등 후보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뭐랄까요?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김 기자 이게 결선 투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박원순 당시 후보가 결선 투표제를 주장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오늘 결선 투표를 그러니까요. 제안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대선에도 도전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에 경선에서 지지율이 지금의 박영선, 우상호 의원처럼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선거의 묘미는 이 막판 뒤집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결선 투표를 문 대통령에게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해서 결선 투표제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제 얘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것 같은데
장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뭐 어떤 상황이에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요. 내심 불쾌한 기색을 비추는 것 같고요. 네. 서울이라는 특정한 지역구만 결선 투표가 적용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결선 투표를 적용하려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선 과정도 공정하게 모두 결선 투표를 지역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반응인데 예. 사실 서울에서만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경기도를 보면 이 전해철 의원이나 양기대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도 결선 투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결선 투표 바람이 민주당의 전 광역단체장 지역구로 번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1대1대1 3자 구도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지만요. 예. 결선 투표로 가서 1대1대1 구도가 되면 쉽게 말해 2등과 3등이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친문 후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1대1 구도가 됐을 때 당의 주류인 친문재인 당심들이 몰표를 몰아주게 되면 예. 그때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요.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날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이 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결선 투표제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박 시장이 말씀을 하시냐면 씨름에서 가장 묘미가 있는 승부는 뒤집기 한 판이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를 통해서 정치와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 그 서울시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도 그 당의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와. 또 지금 당장의 3월 초에 조사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까지는 기간이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기자가 잘 지적해줬습니다. 저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조사일 뿐입니다. 선거라는 것은요. 뭐 선거 앞두고 며칠 앞에도 막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울시장 저 민주당 경선 전에 오늘은 참 저 채널A 정치부 김철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예. 네. 그 서울시장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선거 이 경선 전에 뭐 변수가 하나 생겼다는데 그건 뭐예요? 무슨 변수입니까? 예. 네, 방금 보셨듯이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현역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전 카드로 결선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결선 투표. 네, 결선 투표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우선 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에서 1차 투표 때 이 50% 그러니까 득표율 과반을 기록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 2위 후보만 따로 모아서 2차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2위와 3위를 기록한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1위 후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 그래서, 거군요. 예. 네.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지금 기대만큼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2위까지만 들어가서 단일화를 하면 1위인 박원순 후보를 2차 투표에서 제칠 수 있다. 이런 네. 판단 때문에 결선 투표를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군요. 결선 투표라는 게. 그러니까 과반 득표다가 나오지 않으면 1, 2등을 차지한 후보가 2차 투표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등에서 한 사람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은 박원순 시장한테 결선 투표 합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뭔가 이런 뭐랄까 노 기자 연합 전선이 구축되는 모양새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네, 거기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뭐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뭐 사실은 첫 번째 공조를 했던 게 그 양기대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미투 검증하자라고 했더니 전해철 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면서 좀 제안해서 미투 검증을 다 같이 받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2차 공조를 했는데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시장은 결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투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결선 투표에는 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당에서 어떻게든 이제 공정하게 판단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 또 후보들 적합도를 보면 가장 최근에 조사가 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53.1,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 친문 의원이죠. 전해철 의원 15.8, 양기대 전 광명시장 3.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장평론가님 뭐 대중적인 사실 인지도 측면이나 이런 거 봐서는 좀 굉장히 앞서 나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최근에 뭐 인터넷 포털에
뭐 본인의 예전 일기 같은 것도 공개하면서 뭔가 민심 잡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79년부터 88년까지 본인이 쓴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라는 일기를 연재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 뒤 중학교를 가지 않고 공장에 취직해서 소년공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또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까지를 담은 일기입니다. 예.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역시